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막막하고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개원 1년차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병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4년 기준 상반기 일반의 개원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피부과입니다. 올해 신고된 진료 과목 중에 80.6%가 피부과고요. 129개의 신규 개원을 했는데 그 중에 104개가 피부과입니다. 최근 5년간 일반의 개원율 1위도 역시 피부과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곳도 피부과예요. 개원한 지 1년이 안 된 곳이었고요. 매출은 월에 한 2천 조금 더 넘게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연매출로는 1억이 좀 넘는 상태였는데요. 근데 문제는 월세가 1,000만 원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당연히 적자였고요. 게다가 개원할 때 이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장비 비용 등 같은 걸로 5억 이상 비용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원장님이 인건비도 못 가져가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저희가 그냥 숫자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처음 원장님 배웠을 때는 사실 좀 바짝 말라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마음이 안 좋고 미팅도 조금 사실 그때 생각하면 좀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들어가서 이분한테 정말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랑 책임감 같은 거 꽤나 조금 올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부 회의를 정말 많이 했던 걸로 저희 기억합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버티셔가지고 연 3억을 이제 막 넘기신 상태로 흑자 전환을 하셨어요. 다행히도 원장님 살도 조금 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례를 들어보시면은 개원을 준비를 하시거나 개원하신 지 얼마 안 된 원장님들한테는 사실 이거 진짜 중요한 정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시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예상들을 잘 못하세요. 개원하신 원장님들이 과정들을. 그래서 오늘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태훈 PD라고 하고요. 유튜브 경력은 7년 정도 됩니다. 기업과 병원 채널들을 수익화를 되게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병원을 가보면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장비도 다 새 거고 원장님도 너무 애티튜드나 이런 태도 같은 것도 되게 젠틀하시고 그리고 또 특히 다 잘생겼어요. 살이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미남형이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얼굴과는 다르게 이 지역에 이미 경력이 빵빵하신 원장님들이 10년 이상 자리를 잡고 피부과를 진행하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이분이 전혀 모르는 곳에 호기롭게 들어갔냐? 그건 또 아니에요. 개원하기 전에 이 지역의 피부과의 어떤 페이닥터 형태들로 몇 년간을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사실은 이 지역을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막상 이제 개원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좀 달랐던 거죠. 실무를 해야 되고 경영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자기가 손대야 될 영역들이 더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자기 기본 지식들이 생각보다 없었다고 좀 판단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블로그 마케팅, 플레이스 세팅, 체험단 이벤트 지금 할 수 있는 걸 막 전부 다 돌리시는 상황이었고 월 2천만 원 매출 조금 더 넘게 하셨는데 피부과 특성상 이벤트를 통해서 오신 손님들은 사실 피부과 매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벤트를 하면 어쨌든 손님이 오니까 계속 할인 이벤트 중심으로 광고를 하셨던 상황이었고요. 이벤트에 의존하다 보니까 손님 수는 늘어가지고 막 더 바빠지는데 병원의 수익은 늘어나지 않는 구조,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에 좀 더 가깝게 변해버렸죠. 근데 저희가 이제 미팅하기 전에 온라인에 어떻게 돼 있는지 컨디션 조사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컨디션 조사를 했을 때 카페 같은 곳에서 이미 공장형 피부과라고 하는 평가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저희 사실 좀 되게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덤핑 피부과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좀 가격 할인형의 병원 이미지가 먼저 만들어져 버리면은 한번 병원에 이렇게 새겨지면은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원장님께 말해가지고 이벤트 진행을 중단하는 걸 요청 좀 드렸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브랜딩 방향을 다 바꾸기로 이제 합니다. 그만큼 또 원장님도 간절하셨던 것 같고요. 해결 방법은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원장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리가 완성된 이후에 노출량을 늘리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 실제 미팅을 해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원장님 감수성이 사실은 별로 없으셨어요. 30대 남자 원장님이셨는데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시고 자신있게 저 이거 잘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원장님이셨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마케팅하기가 그만큼 수월하게 진행됐을 거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자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격 할인에 의존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컨디션이 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변동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원장님뿐만 아니라 요즘에 피부과 쪽에서는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흔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의 특화된 장점이 없이 그냥 병원을 시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 방금 이 케이스처럼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찾아내야지 라고 판단해가지고 처음 병원 유튜브를 시작하면 질문지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병원 원장님께 왜 피부과 의사가 되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 중에서 원장님 개인의 스토리가 깔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 피부과 원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원장님은 학창시절에 여드름쟁이셨다 하더라고요. 여드름 때문에 학창시절에 너무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남자인데도 화장품 등을 되게 다양하게 쓰셨고요. 피부과도 되게 자주 다니셨다 합니다. 근데 뭐 다행히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피부과 의사가 된 계기도 굉장히 크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듣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왜 어필을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어필이 되나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드름쟁이가 어필이 될까요? 본인은 아마 흑역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동질감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여드름은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요. 게다가 30대 원장님이셨는데 미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은 여드름쟁이였던 거죠. 이거는 스토리가 굉장히 저희는 좋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극복하셨다는 게 너무 베스트였어요. 정말 피부가 좋아 보이셨거든요. 여드름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3박 4일도 떠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전문적인 특장점을 이걸로 잡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미팅을 해보면서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분명히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신 병원 내부에서 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유튜브는 특성상 나라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청자들이 먼저 원하는 걸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블로그의 글 초반에 원장님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유튜브는 반대예요. 거기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철저하게 시청자 중심으로 제작돼야 됩니다. 보통 유튜브는 30초 안에 사람들이 볼지 말지를 다 결정하고 나가버리거든요. 영상 초반부에는 여드름이 있는 분들에 대한 공감으로 시작해서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에 대한 개인 스토리 이야기를 넣는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스토리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스토리를 오래 기억합니다. 피부과 유튜브가 정말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만의 색깔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본인이 겪으신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촬영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신기한 게 영상이 딱 뜨기 시작하면은 환자 방문이 1, 2개월 안에 어느 정도 티가 확 나기 시작해요. 여드름 정도면 근처에 있는 피부과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원장님이 좀 되물으셨는데요. 지금은 전국에서 여드름 스트레스로 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주도에서 오신다는 분도까지 계시더라고요. 보통 블로그는 그 지역 기반의 키워드 중심으로 노출이 되는데요. 유튜브의 경우에는 기본 캐파가 이제 전국구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출이 될 경우에는 반응이 굉장히 크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저희 전략은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스토리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켜서 환자를 데려오게 한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마케팅에서 환자를 많이 데려오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역시나 노출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병원이, 우리 원장님이 보여지는가가 병원 매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의 특성에 따라서 가끔은 노출 자체가 많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피부과는 아직 개원 1년 차였잖아요. 그래서 타겟군이나 타겟의 연령층들이 좀 아직 모호한 상태였어요. 전략이 없는 상태에 가까웠죠.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의 노출량을 늘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노출을 최대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쇼츠입니다. 쇼츠는 장점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 틱톡 다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여드름은 어린 친구들이 정말 고민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10대, 20대들은 쇼츠 폼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쇼츠 제작 후에 유튜브, 인스타, 틱톡 세 군데에 저희는 동시 업로드를 했고요. 영상 여러 개가 수십만 조회수가 나왔고 문의도 이때부터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좋았던 건 트렌디한 쇼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젊고 잘생긴 피부과 원장님이라고 했던, 이미 원장님이 갖고 계셨지만 쓰지 못했던 특색이 이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10년 경력 이상의 피부과, 나이가 많이 드신 원장님이 동일한 방법을 쓰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결과들이 났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각 병원에 맞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가격 할인보다 원장님이 가진 스토리와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은 개원 1년차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신 피부과 원장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피부과 개원율이 요즘 정말 1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원장님 배웠을 때 정말 마르셔고 걱정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살도 좀 오르시고 보기가 좋아지셔가지고 제 마음이 한결 좀 편해지는 것 같네요. 그만큼 개원을 하고 나서 잘 안 되면은 원장님들은 피가 바짝바짝 마르시는 것 같아요. 만약 개원을 앞두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미리 어떻게 다른 병원과 차별화를 둘 것인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홍보를 어떤 전략을 택하실 건지, 그리고 그 전략이 우리 병원과 잘 맞는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에 제가 개원하시기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개원하자마자 이제 환자를 줄 세워가지고 개원을 하시는 병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영상을 개원하신다고 하면은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힘들었던 원장님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고 다행히 결과가 좀 좋았지만 이 결과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도 저희는 좀 꽤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원을 하실 때는 준비를 어느 정도 철저히 하시고 개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마케팅에 대한 고민이 너무 깊으시다고 한다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유피크 김태훈 PD였습니다.